안녕하세요. 오늘도 음악과 함께 문을 연 시대를 그리다 배순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윤환입니다. 자, 지금 듣고 계시는 이 곡은요, 가사를 뺀 오스트리아의 국가인데요. 우리나라는 국가가 애국가잖아요. 네, 오스트리아 국가는요, 모차르트가 작곡한 곡에다가 가사를 넣었는데 제목이 산의 나라, 강의 나라라고. 벌써부터 자연을 강조하는 그런 느낌. 모차르트는 뭐 오스트리아가 배출한 세계의 작곡가 아니겠습니까? 음악을 들으니까 어떤 저 뭐 오스트리아 가본 적은 없지만 오스트리아의 광활한 어떤 그 알프스와 그 빛나는 어떤 초원 네. 이런 것들이 쫙 떠오릅니다. 네. 정말인가요? Allons enfants de la patrie, le jour de gloire est arrivé. Contre nous de la... 네, 이 선수들이 극적인 승리를 한 뒤에 이 단상에서 메달을 목에 탁 걸고 그때 애국가가 탁 흘러나오면 정말 감동적이지 않나요? 네, 저도 그렇게 감동적인데 해외에서 오래 계셨으니까 네. 훨씬 더 감동을 느낀 순간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는 2002년 월드컵 때 아하. 미국에 있었거든요. 오. 그때 저희가 이제 16강, 8강 뭐 올라가면서 그때 이제 제가 또 국기를 또 큰 거를 가지고 갔었어요. 또 애국심을 거기서 또 이렇게 하고 있었죠. 네. 굉장히 감동적인. 네. 그런 어떤 애국가와 함께했던 눈물찡한 감동의 순간들 한번 모아봤습니다. 이런 국가들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도 궁금해요. 네, 이 전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오늘날의 국가는요, 절대왕정이나 전쟁이 끝나고 나서 시민들이 주도하는 주권 국가가 탄생하면서 국가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국가 체제가 바뀐 거잖아요. 그쵸. 그러다 보면 어떤 안정을 바라는 그런 마음이 커지기 마련인데 그런 과정 속에서 탄생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지금의 애국가도요, 일제 강점기를 지나서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애국가는 있었어요. 자, 그런데 이 애국가의 작사가가 미상으로 되어 있어요. 어허. 누가 썼는지 몰라요. 이 누가 작사를 했는지 너무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 동해물과 가사가 예술이잖아요. 네. 가사가 참 간결하고요. 시적이고 힘이 넘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누가 작사했는지 학계에서도 굉장히 이런저런 논란이 많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역사적인 사실이 어떻든 애국가를 들으면 그 가사를 보면 우리의 마음이 조금 뜨거워진다. 이게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네. 사실 요즘에는 어떤 그 국가적인 행사 외에는 애국가를 듣기가 그렇게 뭐 쉬운 건 아닙니다. 네, 요즘에는 이렇게 중요한 행사에서도조차 애국가가 생략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한데 참 언제부터 그랬나 싶어요. 그게 아무래도 경제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60, 70년대에는 저는 뭐 그 시대를 살아보지 않았지만 먹고 살기 힘들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가 잘 돼야 내가 잘 되는 거다. 이런 느낌이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애국가만 이렇게 딱 들으면
내가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그런 생각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거죠. 네, 맞는 것 같아요. 윤환 씨는 국가를 위해서 내가 애국한 거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제가 애국한 거요? 네네네. 갑자기 이렇게 훅 질문이 들어오니까 뭐가 있을까?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성인 국민들에게 주어지는 평등한 권리. 평등한 권리요. 투표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아름다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한 표 행사. 이게 바로 최고의 애국이 아닐까 싶습니다. 세계적으로 통용되는 다른 나라의 국가에는 어떤 이야기들이 숨어 있을까요? 오랫동안 정치적인 안정을 이룬 국가들 있잖아요. 네. 그런 국가는 일반적으로 자연 환경을 강조한 그런 애국가가 많다는 게 특징이고요. 뭐 프랑스나 영국 같은 나라는 무지하게 격변기, 뭐 혁명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어떤 국가들의 애국가는 또 다른 어떤 독특함이 존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맞습니다. 이 세계 국가 속에 숨어 있는 민주주의의 역사, 먼저 프랑스의 국가부터 소개해드립니다. À nos enfants de la patrie, le jour de gloire est arrivé. Contre nous de la tyrannie, l'étendard sanglant élevé, l'étendard sanglant élevé. Entendez-vous dans les campagnes mugir ces féroces soldats? Ils viennent jusque dans nos bras, égorger nos fils, nos compagnes. Aux armes, citoyens, formez vos bataillons. Marchons, marchons, qu'un sang impur abreuve nos sillons. 멜로디가 아주 익숙하죠? 네. 빰빠밤빰빰빰빰빰빰빰빰빰 그 다음에 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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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틀스의 All You Need Is Love의 초반부에 바로 이 프랑스 국가를 차용을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실제로요? 얘기죠. 네, 음악 작가 같죠? 네, 멋지십니다. 이 프랑스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은요. 일단 가사가 좀 우리나라는 동해물과 백두산이로 나오는데 그에 비하면 굉장히 쌀벌합니다. 이 프랑스인들이 왜 이렇게 살벌한 노래를 국가로 부르게 됐는지 알면은 굉장히 놀라실 거예요. 네, 프랑스 하면은요 보통 으리으리한 뭐 베르사유 궁전 이런 것들부터 떠올리시는데 사실 17세기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완전한 왕정 국가였죠. 네. 맞습니다. 이 왕의 권한이 강하고 당시의 귀족과 성직자들은 세금을 안 내고 신분까지 또 세습이 되다 보니까 네. 결국 누가 가장 힘들었겠어요? 당연히 백성들이죠. 그렇죠. 이 백성들이 이런 특권층의 어떤 핍박, 세금, 뭐 헌금 내야 될 돈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갈수록 궁핍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네, 반면에 이 귀족들은요 평민들의 노동과 납세로 호의의식을 누리게 되었고 루이 16세와 마리 앙뚜아네트의 사치는 정말 극으로 치닫게 됩니다. 네. 그래서 평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이런 부당함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라는 걸로 일어나게 되는데요. 평민들에게도 자유와 평등을 달라
하면서 결국 아주 유명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바로 프랑스 대혁명이죠. 평민 대표로 구성된 국민의회가 구성이 됐고요. 그리고 또 프랑스 인권선언문 이게 발표가 됩니다. 민주주의의 발판을 마련하는 가장 큰 계기가 되어준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우리가 궁금한 게 프랑스 국가가 언제부터 이게 부르게 됐느냐 그거였잖아요. 일단 이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국가라는 것을 만들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프랑스 혁명 이후에 프랑스에는 또 한 번의 사건이 닥치게 되는데 바로 독일이 프랑스를 침공합니다. 1792년에 일이죠. 네. 자, 이때 한 장교가요. 이대로 독일에게 무너질 수 없다. 해가지고 노래로라도 독일에게 이 선전포고를 해야 되겠다. 네. 해가지고 이 곡을 하룻밤 사이에 오, 작곡과 작사를 했다고 해요. 신들린 듯이. 네. Formez vos bataillons, marchons, marchons, que sang impur 쫙 퍼지는 어떤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군인들에 의해서 특히 마르세유라는 항구 도시에서 올라온 의용군에 의해서 이 노래가 널리 사랑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르세유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라 마르세예즈가 결국 정식 국가로 1879년에 채택이 되죠. 네, 맞습니다. 이 프랑스의 자유와 평등은 많은 사람의 희생을 대가로 얻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 국민이라면 어떻게 보면은 이 국가를 들으면서 자부심을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고, 여튼 다수를 위해 희생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기억하고요. 더 나은 국가를 만드는 데 앞장서자, 이런 뜻에서 라 마르세예즈가 프랑스 국가로 채택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llons enfants de la patrie, le jour de gloire est arrivé. Contre nous de la tyrannie, l'étendard sanglant élevé, l'étendard sanglant élevé. Entendez-vous dans les campagnes mugir ces féroces soldats? 자, 세계적으로 유서가 깊은 나라, 네, 역사를 자랑하는 국가, 또 영국을 빼놓을 수 없죠. 그렇죠. 네. 네. 영국은 신사의 나라라고도 불리잖아요. 네. Manners makes maketh man. man. 이것도 다 영국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다 영국 거 아니겠습니까? 뭐라고요? 저 중국어 하시는 줄 알았어요. 저 중국어 배웠어요. 그 신사들이 불러야 되니까 왠지 위엄, 장엄함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국가인지 일단 한번 들어보시죠. 뭔가 그 로열티, 여왕에 대한 약간 충성심 이런 것들이 그런 게 느껴져요. 느껴져요. 네네네. 너무 신기합니다. 이 노래는 또 God Save the Queen이잖아요. 네. 그래서 영국 밴드 퀸 아시죠? 예. 퀸의 86년 웸블리 공연을 보면 공연 맨 마지막에 이 노래를 연주하면서 관객들이 다 같이 합창을 하면서 공연이 끝납니다.
지금도 영국은 사실 왕실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잖아요. 그 더 흥미로운 게 1절 가사에는 여왕의 안녕과 오랜 통치를 기원한다 이런 뜻이 있고요. 2절에는 영국만의 안녕을 위하여 다른 나라는 모조리 망하게 해달라. 네. 다른 나라는 모조리 망하게 해달라. 다른 나라는 모조리 망하게 해달라. 네. 하는 그 신에 대한 또 간절한 기도가 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뭐 왕실은 사실 뭐 일종의 상징이잖아요. 그죠. 뭔가 그 직접적인 권력을 이렇게 할 수는 없는 네. 그런 곳인데 하지만 약간 좀 너무 이기적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 영국은 의회에서 모든 것들을 처리하는 네. 입헌 군주제 국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이 왕은 사실상 의회 동의 없이는 아무 일도 할 수 없어요. 네. 네. 이걸 법으로 명문화한 게 권리장전이죠. 1689년도. 네. 의회의 권한이 워낙 막강하니까 왕이 뭐 이렇게 정말 말 그대로 상징으로 존재하는 거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지 모르겠는데 이 국가에서도 느끼셨겠지만요. 왕실이 일종의 명예의 상징이 되다 보니까 이 국가로 왕실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게 아닌가. 뭐 그런 느낌도 좀 들었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 이 멋진 수트를 쫙 빼입고 모자를 딱 눌러쓰고 한쪽 손에는 지팡이 딱 들고 하는 영국 신사 하면 떠오르는 사람이 있죠. 아까 제가 한 거. Manner makes the man. 뭐 이렇게. 네. 그 영국인들이 아무래도 그 매너, 품위 이런 것들을 중요시하다 보니까 네네. 국가의 왕실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면서 이걸 통해서 영국인들의 위상이 높아질 것이다 라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예. 앞서 얘기한 프랑스 절대 왕정 저희가 얘기했습니다만 영국도 원래는 왕이 민중을 지배하는 전제 왕권의 국가였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의 영국 국가는요, 18세기 초에 한 시인이 자작곡을 한 뒤에 공식 국가로 사용이 됐다고 하고요. 이게 1745년도 일이고요. 네. 그 전에 영국에 아주 큰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예, 명예혁명이죠. 아, 명예혁명. 네. 명예혁명과 권리장전은 이렇게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그 주권 사상을 심어줬다고 볼 수 있고요. 의회제가 발달하면서 당연히 선거도 이루어지기 시작하게 되죠. 네, 이 권리정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그겁니다. 의회 선거는 자유롭게 실시되어야 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네, 자유롭게가 핵심인데 물론 오늘날의 그 보통 선거권은 아니었습니다. 뭔가 조건이 더 있었겠죠. 그런데 어쨌든 국민을 대신하는 대의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인 선거제도의 틀을 만들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는 거죠. 맞습니다. 이 왕의 권한이 계속 축소가 되고요. 반대로 의회 권한이 강화가 되다 보니까 이 국민들의 살림살이가 불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렇죠. 인류의 역사를 바꿔놓은 그리고 큰 사건이 그 뒤에 일어나게 네, 됩니다. 바로 산업혁명인데요. 네. 이렇게 영국에서 시작된 기술 혁신과 경제 구조의 변화는 유럽의 다른 국가들은 물론 미국, 러시아, 아시아까지 네, 이게 확대되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영국이 세계적인 강국으로 역시 우뚝 설 수 있게 된 것은 국민들이 스스로 주인의식을 깨닫고 나라가 바로 설 수 있도록 민주주의의 기틀을 마련한 것.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명예혁명의 영향이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거죠.
아마 올림픽 같은 세계적인 행사에서 가장 많이 들리는 워낙 스포츠 강국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런 국가가 아닌가 싶은데 자, 미국 국가의 제목이 성조기여 영원하라라고 하는데요. 미국 국가에서는 이 성조기가 아주 여러 번 언급되는데 퀴즈입니다. 몇 번 언급될까요? 잘 모르죠. 네, 몇 번. 저는 근데 자유라는 단어가 좀 많이 들리더라고요. 몇 네. 번이었을까요? 1절에서 4번이고요. 3절까지 모두 합하면 7번 언급된 건데요. 7번. 성조기가 따라서 자유보다 2배 이상 많이 언급이 됩니다. 이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문화가 섞여 있어서 인종의 용광로라고도 불리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인종이나 어떤 문화 갈등 같은 것들이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국가를 일단 강조를 하고요. 모든 사람들이 차별받지 않는 자유를 또한 강조하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국가에 담았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이 성조기, 미국의 국기를 보면요. 왜 자유를 중시했는지 그 역사를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네, 미국과 영국 국기를 일단 비교해 보시면은요. 파란색, 빨간색, 흰색 이렇게 세 가지 색을 공통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네, 미국이 과거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적이 있잖아요. 네. 네, 적색은 영국을 의미하고요. 적색 바탕을 가로지르는 이 흰색 줄은 영국으로부터의 독립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또 별이 굉장히 많이 박혀 있잖아요. 네. 이게 주의 수와 똑같은데 예, 하늘을 상징을 하는데 영국으로부터 독립한 미국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뭘 꿈꿨을까요? 바로 프리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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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라는 거죠. 아, 네. 그렇죠. 이 아까 우리가 미국 국가의 성조기가 여러 번 그 가사에 언급이 된다고 했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영국과 미국이 전쟁을 벌인 적이 있습니다. 1814년 경의 일인데요. 밤새 영국이 미국의 한 요새를 무지하게 폭격을 한 거예요. 이 폭격 소리를 듣는 사람들은 밤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동틀 무렵에 미국의 시인이며 법률가였던 프랜시스 스콧 키가 망원경으로 요새를 딱 봤습니다. 네. 네. 근데 그 처참한 광경 속에서 꿋꿋이 휘날리고 있는 이 성조기를 딱 본 거예요. 적에게 어쨌든 깃발을 안 뺏겼으니까 미국이 승리한 거라고 볼 수 있죠. 네, 아마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튼 그 시인은 꿋꿋이 휘날리는 성조기에 큰 감명을 받았어요. 네. 그래서 즉석해서 또 시를 썼고요. 타게 즉석해서 작곡을 하고 작사를 하네요. 영감이 확 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이 시에 천국의 아나크레온에게라는 곡조를 붙였다고 하고요. 네. 1931년 후보 대통령의 요청으로 공식 국가로 채택이 됩니다. 네. 이 미국의 독립혁명 과정을 보면요. 미국인들이 얼마나 자유를 간절히 원했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영국이 그때 당시에 제임스 1세가 자기 맘대로 정치, 그쵸. 내가 왕이다, 다 내 말 들어라, 이런 정치를 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영국에서 살기를 거부한 사람들이 자유를 찾아 배를 타고 온 곳이 바로 미국 대륙이었던 거죠. 당시에 이제 미국을 식민지로 삼았던 영국이 뭐 당연히 가만히 있겠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또 이 미국 사람들이 쭉 가다 보니까 자기들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영국이 그래서 미국인들에게 세금을 물게 해요. 네. 네. 어이가 없죠. 네. 영국이 뭐 해준 게 하나도 없는 세금 내라고. 영국이 당시에 차 무역을 독점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미국인에게는 차를 못 팔게 합니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당연히 화가 나게 되고 반격을 시작하게 되죠. 자, 영국이 미국의 군대를 딱 보내면서 전쟁이 시작됩니다. 네. 네, 미국은 이 기회에 아예 영국을
몰아내자. 네. 예, 우리의 자유를 되찾자 하면서 결국 전쟁은 미국의 승리로 끝나게 되죠. 네. 영국 군대보다 뭐 미국 군대의 힘이 뭐 훨씬 강했던 거죠. 어쨌든 미국은 영국으로부터 거의 100년 만에 독립을 하게 됩니다. 그 자유의 여신상의 모습을 보면 바로 그 청교도들의 모습 같기도 합니다. 멀리를 바라보면서 가족을 그리워하고 있는 거죠. 네, 이 모두가 자유롭고 행복한 평화의 그날을 위해서 내가 지켜주겠어. 죽음을 무릅쓰고 자유를 찾아 떠난 데스보트. 그들은 100년 만에 완전한 자유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민주주의, 때로는 죽음을 무릅쓴 투쟁 속에서 발전을 했고요. 국가는 시련 속에서 사람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게 되면서 우리는 용기를 갖게 해주고 또 위로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자, 오늘 시대를 그리다 저희 둘이 온 힘을 다해 애국가를 부르면서 한번 맞춰볼까요? 알겠습니다. 자, 나라를 생각하는 애국의 길 꼭 투표하세요. 감사합니다. 이 마르고 닳도록